우리 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이게 이제 조합이야, 조합. 그래서 이걸 우리가 NCR로 표현해. NCR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공식을 알아야 되죠. 공식 n 팩토리얼을 r 팩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바로 NCR이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 7C2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7 곱하기 6하고 2 곱하기 1로 이렇게 계산하지만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나와. 시험에. 그지? 나올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이렇게 하되 공식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공식은 어떻게 했어? 이게 얘랑 합해서 합이 n이 되는 거죠. 그죠? 합이 n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r 곱하기 만약에 NCR이라는 게 NCR, r 곱하기 NCR.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 사실.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있잖아. 집합 A라는 집합에서 만약에 1, 2, 3 하고 n개가 딱 있어. n개. 여기서 원소 개수가 만약에 r개인 걸 뽑는 방법은 몇 개지? 뭐지? 원소 개수 r개인 걸 뽑고 싶어. 그럼 얘가 뭐야? 그냥 NCR인 거야, NCR. 그지? 얘가 NCR이라고. 원소 개수 r개인 거 뽑고 싶어. 그럼 NCR이 바로 집합의 개수야, 그지? 원소 개수 r개인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그지? 이게 원소 개수가 r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게 바로 뭐야? NCR인 거야, 그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원소 개수 빵개인 거 뭐야? 빵개인 거 NC0지. 원소 개수 한 개인 거 NC1이지.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거 NC2지. 땡땡땡땡. 원소 개수 n개인 거 NCN이지. 그지? 우리는 부분 집합의 개수 뭐라고 배우지?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n승. 그지? 이게 2의 n승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2의 n승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자, 나는 A의 부분 집합이야. 얘한테 가서 물어봐. 너 여기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난 A의 부분 집합인데 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지. 그지? 그러면 선택권은 다 두 가지야. 그러면 2의 n승계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복 순열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건 조합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요거. 그러면 잠깐 봐봐. 내가 시그마 이렇게 하고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얘를 한번 변형시켜 볼게. 변형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은 시그마 하고 R 곱하기 하고 R은 0부터 N까지 해주시고 여기에 쓸 때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놈이 변하기 때문에 식이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우선은 약분을 시켜줘. 이렇게 약분 시켜주면 이쪽이 뭐가 되냐면 R- 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R-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지? 그런데 이거랑 더해서 얘가 돼야 커뮤니케이션 즉 C로 표현할 수 있거든. 얘네 둘이 합해서 얘가 돼야 C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랑 합하면 N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펼쳐주는 거야 여기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하고 N을 N 곱하기 N- 팩토리얼 하고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해주면 얘네들이 합한 게 얘랑 합한 게 이런 꼴이 되지 않냐. 이런 꼴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C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원래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시그마 하고 R은 0부터 N까지 써주시고 여기는 N 곱하기 N-C 여기
R-1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같으면 이것이 이걸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제로는 큰 의미가 없잖아. 그지? 0 곱하기 의미가 없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도 이제 1로 바꿔주면 돼. 시험에서 나와 있어도 이렇게 1로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얘는 n 곱하기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c r-1 되면서 이제 나열해봐. 나열. n 곱하기 1 집어넣으면 n-1c 제로, n-1c 1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n-1c n-1. 이거 어떻게 해석해? 원소의 개수가 n-1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항 정리에선 따르게 외웠지만, 그지? 그래서 이걸 뭘로 쓰면 돼? 이제 2에 n-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자체를 n 곱하기 2에 n-로 써라 이렇게. 알겠지? 두 번째. 우리 NCR 있죠, NCR. NCR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사실 이 내용은 수능이기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내가 n명 중에 R명을 택하고 싶어. R명을 선택하고 싶어.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 n명이라는 집단에 특정한 A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특정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특정한 A를 포함하면 전체 인원에서 한 명은 날리고 뽑는 인원도 한 명 날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 그지? 또는 특정 A를 포함하지 않으면 너 나가 있어. 그러면 전체 인원에선 빠졌지만 뽑는 인원은 그대로 아니냐. 이렇게. 알겠죠? 네,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케이스 분류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여기서 이제 R을 곱해보려고, R을. 자, 우리, 내가 NPR을 거의 안 쓴다고 그랬잖아. NPR이라고. NPR은 뭐야?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걔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NPR인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 R을 곱하게 되면 이 식이 P로 바뀐다는 거예요. P로. P로 바뀌는데, 여기다 R을 곱하자마자 이제 얘는 P로 바뀌겠지. 우선 써볼게. 이렇게.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선생님, 얘는 맞잖아.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걔 R 팩토리얼. R을 곱하는데 R 팩토리얼. 그러면 얘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얘는 NPR이라고 쓸 수 있고, 이놈 봐라. 원래는 R-를 팩토리여야 되는데 R팩이네. 그럼 이 어떻게 쓰겠어? R 곱하기 하고 여기다가 n-1 P R-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지? 플러스 얘는 R팩 딱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n-1 PR. 그지?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라는 거야, 용어를. 그지?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NPR이면 얘는 R-1명 뽑았기 때문에 원래 R-를 팩토리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앞에 R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왜? R 팩토리얼은 바로 R 곱하기 R-를 팩토리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한테 주고 그 다음에 R을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알겠죠? 용어야, 용어. 알았지? 쓰세요. 자, 원순열이야, 원순열. 원순열은 있잖아. 우리가 원순열의 반대가 뭐냐면 직순열이에요, 직순열. 직순열을 우리가 일열, 나열, 순열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즉, 얘는 직순열은 이제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소리는 뭐야? 모든 자리가 구별 가능하다는 소리지. 이제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자리가 구분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일렬로 딱 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라는 것이 구분 가능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원순열은 뭐냐면 원탁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자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허벌판에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다 이거지. 그치? 5명 중에 아무나 와서 한 명이 앉는 거야. 그치? 그게 1 곱하기 하고 이게 뭐야? 4팩토리얼. 왜? 이 한 명이 앉음으로써 여기만 앉았다. 이렇게 앉음으로써
얘를 기준으로 다 구분 가능한 자리가 돼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인 거야. 아, 선생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나는 이걸 선호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5명을 안 치기 때문에 5팩토리얼을 한 거, 5팩토리얼 이렇게. 근데, 요 놈이 이제 A가 여기 앉잖아, 이렇게. A가 여기 앉았어, 그치? 그러면 A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을 때, 만약에 A, B, C를 이렇게, C, D, E를 앉혔단 말이야, 그치? 얘가 이제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돌아가겠지, 그치? 근데 그 경우가 다 구별 가능한 경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돌아갈 때 다 같은 경우 아니냐. 그러니까 구별 불가능한 거지. 그치? 돌아가면 다 똑같은 거잖아. 왜? 기준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원탁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럼 그 5가지 경우가 다 같은 경우 아니냐, 이거지, 사실은. 그러면 그 5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뭐로 나누는 거야, 이게? 5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그냥 5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래서 4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난 이걸 선호한다. 누군가 한 명 이상 앉게 되면 모든 자리는 바로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이제? 직수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분 가능해지면 이거는 직수열인 거야. 원수열에서 구별 가능해지면 직수열이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삼각형이 있어. 정삼각형. 여기에 한 명씩 앉아 이렇게. 이건 뭐야? 3 팩토리얼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각형에서 원탁이 아닌 정円각형이 있잖아. 그죠? 여기서 한 변에 한 명씩 배치하면 얘는 그냥 무슨 수열이 되냐면 원수열과 똑같은 거야. 열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얘를 이렇게 A, B, C, D라고 놓고 돌려보면 되는 거지. 3팩인지 알았더니 돌렸을 때 똑같잖아. 그러면 그 3가지 경우 나눈다 이거지, 그지? 뭔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 원탁인 정인각형에서는 뭐야? 한 변에 한 명이 앉으면 원순으로 해석해라. 알았지? 그런데 그 외의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외의 경우는 우선 n-1 팩토리얼로 하고 특정 A를 이동시켜서 다른 경우의 수를 곱한다. 알겠지? 그 외의 경우는 그 외의 경우는 그냥 n-1 팩토리얼 하고 특정 A를 이동시켜 다른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만약 여기 하나, 둘, 세 자리 있고 하나, 둘, 세 자리 있고 하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고? 총 8자리잖아. 그럼 8 팩토리얼 하고 어떤 A를 잡아. 이렇게. 특정 A를 잡아. 이렇게. 얘를 돌리면 되는 거야, 이제. 다른 경우의 수를 곱할 거야. 알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썼다는 건 뭐지? 네가 돌렸을 때 다 같은 경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썼지.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경우 아니었어. 3가지는 다른 경우였어. 그럼 곱하기 3 해주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여기 A가 여기 있잖아. 얘랑 돌려. 얘는 다르지. 얘는 3자리, 긴 자리에 있는 거고 얘는 짧은 자리에 있으니까 다르잖아. 처음 거랑 다르다 이거지, 그지?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가운데 있는 거 다르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르단 말이야. 이 4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 한 가지도 없어. 근데 얘가 일로 돌아오는 순간 얘랑 같아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상황이 같은 거죠. 짧은 변에 있고, 그지? 얘도 짧은 변에 있잖아, 그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경우니까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다. 그럼 곱하기 4만 해주면 된다. 이 룰을 지켜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룰을. 그러면 저런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야. 저 룰을 지켜주면.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정육면체야. 체의 색깔을 이제 색칠할 거야. 6개의 색깔 색칠할 거야. 알았지?
자, 여기는 육면체인데 뭐냐면 이 상황은 모든 면이 다 같은 평등한 상황인 거야. 이거 막 돌릴 수 있다 생각해야 돼. 알았지? 돌릴 수 있다. 색깔 6개 있어. 6개 중에 아무 색이나 무조건 한 번씩은 색칠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 곱하기. 이거 뭘 의미하냐면 한쪽 면을 색칠한 거야. 만약에 맨 위를 색칠했어. 이제 얘가 색칠함으로써 구별 가능한 곳은 이거의 맞은편이야. 맞은편. 얘의 맞은편. 그래서 맞은편 선택하는 거. 맞은편 선택하는 가지수 5가지. 그지? 51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색칠됐죠? 이제 이쪽 밑에 색칠된 거야. 순서가 뭐야? 정육면체는 한쪽 면을 색칠하고 맞은편을 색칠하는 거야. 그럼 됐죠? 이제 얘가 마치 딱 날개를 펼치면서 정사각형의 네 면에 한 명씩 앉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몇 개? 4개를 정사각형에 배치한다. 변에다 배치한다. 그지? 그럼 뭐가 돼? 여기는 4 마이너스 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정사면체. 여기도 굴리면 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지? 다 면이 다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면 한 면만 먼저 색칠할 거니까 1 곱하기. 그러면 여기 색칠됐지? 밑에 색칠된 거야, 이제. 마치 날개를 쫙 펼치면 정삼각형의 세 변에 한 명씩 앉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3 마이너스 팩토리얼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맞아? 위에 4면, 밑에 4면 정팔면체야. 정팔면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면을 먼저 색칠하는 방법 한 가지. 자, 대응하는 대변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위에 색칠했죠? 그러면 여기 대응하는 대변 있지, 여기, 그지? 여기랑 딱 마주보는 요 면, 그지? 여기 색칠하는 거 몇 가지? 7가지. 색칠했지, 여기? 자, 그럼 봐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 위에 밑에가 달라지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럼 빨간색하고 같이 있는 3개를 선택하고 배치할 거야. 그지? 빨간색과 같이 있는, 이거랑 같이 있는 몇 개?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너는 빨간색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위에는 벌써 하나 색칠했잖아. 구분 가능해졌지? 그럼 더 이상 원순일이 아니고 직순일이다. 그러면 곱하기 뭐 하면 돼? 그냥 3패. 나머지 남은 3개 색깔 밑에 배치 그냥 곱하기 3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룰을 지켜주면 돼. 알았지?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수능에 절대 안 나오지. 왜? 딱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딱 8문제밖에 없는 거야. 확통은. 그지? 끝에 3문제는 어려워. 그지? 4점. 그럼 앞에 몇 문제? 5문제가 쉽게 출제해야 되는데 5문제를 이걸 내면 틀린 애들이 좀 있어. 5문제는 말도 안 되게 쉽게 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내신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내신용. 뭐 심각하게 막 엄청나게 복잡한 거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직립면체라서 직립면체. 이렇게. 직립면체야. 이렇게 색깔은 역시 6개겠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뭐 길이가 만약에 여기 5고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얘는 이거랑 뒤에는 구분 불가능해. 위아래도 구분 불가능하고 옆면도 구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쌍둥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한쪽 면을 먼저 색칠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걔를 뽑아줘야 돼. 색깔을. 그지? 여기 위에를 색칠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색깔 뽑아줘야지. 왜 뽑아줘야지? 여기 색깔 칠하는 건 특정한 거니까. 그지? 여기 색깔 칠한 거랑 여기 색깔 칠한 건 다르잖아. 그래서 6개 중에서 우선은 하나를 뽑아서 그냥 여기에 색칠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그러면 아까 했듯이 맞은편이라는 게 맞은편. 이거의 맞은편을 색칠해 줄 거야. 색깔 뽑는 이유는 뭐라고? 이 6개의 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맞은편 여기 색칠, 여기 반대편 색칠해 주는 게 바로 OC1. 그럼 위아래가 색칠 돼버렸죠, 이게지? 그잖아. 그럼 이 옆면만 색칠하면 되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야, 그거는? 마치 여기 앉히는 느낌으로 색칠해 주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아까? 4 마이너스 팩토리얼로 앉힌 후에 어떤 A라는 놈이 이 긴 변에 앉는 것과 이 짧은 변에 앉는 것은 같지 않지 않냐. 근데 다시 돌아오면 같아지지? 그래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원순열이 이제 기본은 이제 된 거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저것만 기억하면 돼.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이거야. 누가 주체니? 가장 많이 역사상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편지. 편지 5통을 우체통 3개에다 넣는 방법의 수. 그지? 다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르냐, 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편지 한 통 들고 우체통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31 곱하기 31 곱하기 31 곱하기 37 해서 얘의 5승이 되겠지, 그지? 이것만 3의 5승이냐 5의 3승이냐만 안 헷갈리면 중복순열은 뭐 중복순열이라는 말을 몰라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기는 알아야 돼. 표기는 그래도 얘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 파이 5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 3의 5승인 거야, 이게. 3의 5승을 의미하는 거야. 3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야, 그냥. 파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파이를 뭐 이렇게 약간 U자로 쓰면 돼, U자를. 이렇게 하기 약속하자. 이 표기가 뭔지만 알면 되지, 이걸 애용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중복순열이지, 뭐. 그지? 이런 게. 중복순열은 뭐 특별하게 크게 할 얘기는 많이 없죠. 그죠? 뭐, 얘 하나 들어볼까? 그냥 얘. 자, A라는 집합이 이제 1, 2, 3, 1에 B라는 집합이 1, 2, 7 이렇게 돼 있대. 자, F라는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인데 치역과 공역이 이제 일치할 수가 없구나. 잠깐만. 얘가 더 커야 되네. 3, 4 이렇게 하자. 그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방법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거든.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 되게 좋은 예제야, 이런 게. 서로는 5개를 3명한테 주는 거지, 사실은. 방법 첫 번째, 이제, 중복 순열로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뺄 거야. 치역이 몇 개인 경우? 1개인 경우, 치역이 2개인 경우를 뺄 거야. 이렇게 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개냐? 1이 갈 수 있는 곳 3가지. 그지? 이 편지 5통을 우체통 3개다 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함수라는 게. 그지?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 그러면 3의 5승이 전체 함수의 개수인데, 치역이 1개인 경우는 뭡니까? 치역이 1개인 경우는 다 하나의 올이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3가지겠죠. 3가지. 치역이 2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럼 치역에 해당하는 3C2로 선택해 줬어. 그럼 만약에 얘를 선택해 줬단 말이야. 그치? 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쏘겠어? 이제 이놈이? EC를 쏠게요. 그럼 2의 5승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지? 근데 이 안에는 치역이 1개인 거가 있지, 그지? 그래서 치역이 1개인 케이스, 2가지 케이스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방법 두 번째는 조 나누기야, 조 나누기. 이게 분할이라고 불러요, 분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그 배웠던 게 확률에 나와, 확률에.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순열 조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배우잖아. 근데 다 배웠지, 다 알지?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확률 여기서는 잘 안 나오고 이제 확률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그 6명을 3명으로 조를 나누고 싶어.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제 6명 왔으면 야, 3개 조로 나눠보자. 2개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해볼게. 그냥 우선은 6C3 곱하기 3C3 해놓고 같은 것이 2개 있으면 이걸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나눈다는 의미는 있잖아. 제거시킨다는 의미인 거야. 겹치는 걸 제거시킨다는 것의 의미거든. 나눈다는 뜻이.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A부터 B, C, D 쭉 나왔다고 보자. 그러면 이게 A, B, C를 뽑았어. 이쪽에서 처음에. 그 다음에 여기 D, E, F를 뽑았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3개 조를 나눌 때 앞에 3명 뽑을 때 A, B, C를 뽑고 뒤에 3명 뽑을 때 D, E, F를 뽑았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앞에 뽑을 때 D, E, F를 뽑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앞에. 그럼 뒤에는 당연히 A, B, C를 뽑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랑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치? 그치? 이 경우랑 같은 경우지? 같은 경우잖아. 이 경우랑 두 경우가. 근데 이렇게 놓으면 다른 경우처럼 카운터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걸 상쇄시켜 준단 말이야. 그게 200분의 1인 거야. 이 순서를 한 가지로 보자. 이 순서 2가지잖아. 그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2명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하면 6C2 곱하기 4C 곱하기 2C2하고 같은 게 3개 있지? 같은 게 3개 있잖아. 그지? 같은 게. 그럼 뭐로 나눠? 300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이게 조나누기야, 분할. 그러면 지금 했던 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나한테 선물 5개가 있는데 3명한테 적어도 하나 나눠주고 싶다는 거야. 뭐라고? 서로 다른 선물 5개를 선물이 5개가 있어요. 그럼 3명한테 주고 싶어. 3명한테 1개 이상씩 주고 싶어. 그게 이 문제와 똑같은 거라고. 5개가 있는데 얘한테 1개 이상씩 준다. 그래야지 얘가 치역이 될 거 아니야. 치역이. 화살을 1개 이상 받아야 치역이 된단 말이야. 저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능에서 5번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였어. 최근 수능은 아니죠. 이제 7년 전 수능에서는 수능 출제된 이후로 5번에 나왔다고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응?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조를 나눠야지, 먼저. 어떻게 조를 나눠? 응? 1개, 1개, 3개로 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1개, 2개, 2개로 조를 나누거나 이렇게 조를 나눠서 분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3명한테 주는 거지, 그냥.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5C1 곱하기 4C1 곱하기 3C3 하고 뭘 나눠? 뭘 나눠, 이거? 아니야. 200분의 1이지. 이렇게. 같은 게 2개니까, 그지? 이 팩토리얼. 그 다음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3팩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5C1 곱하기 4C2 곱하기 2C2하고 곱하기 같은 게 2개 있잖아. 200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분배 3명한테 주면 돼. 이렇게 더해도 답이 같이 나온다고. 알겠지? 분할 진짜 중요한 거야. 분할. 엄청난 거야. 그지? 자, 필기.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원래 우리가 A, B, C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라고 하면 얘는 그냥 3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이 3팩토리얼은 서로 다른 3개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N팩이라고 그러면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안에 앞에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 N개를 일렬 나열한다는 소리야. 직순열이죠. 그러니까 얘는 3팩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DNA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A 만약에 B, C, D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6팩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거잖아. 왜? 서로 다른 6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A는 같은 건데 얘가 일렬로 나열하는 가치는 3팩토리언인데 그거를 1로 봐야 돼. 1로. 그지? 나누는 거야. 그래서 3팩을. 그래서 나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화 시켜서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순서가 결정돼 있으면 순서가 결정이 돼 있으면 어떻게? 같은 것으로 놓는다. 자, 1, 2, 3, 4, 5, 6이 있는데 짝수는 크기가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배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순서가 정해졌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같은 것으로 놓는 거야, 짝수를. 너 A로 놓고, 너 A로 놓고, 너 A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3팩 분의 6팩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냐면, 선생님, 왜 이렇게 합니까? A가 만약 이렇게 있고, 1, 그 다음에 3, 5, 6 이렇게 돼 있으면, 맨 처음에 있는 A는 당연히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6이 되는, 6이 아니야. 1, 3, 5, 1. 만약 1 이렇게 있어. 이렇게 딱 쳐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딱 6이 돼서 자동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야. 자동 배치. 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출제자는 뭘 내냐? 애들 너무 잘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가 키가 다른 남자 5명, 여자 만약에 4명이 있다. 이렇게. 근데 크기가 이제 키가 세 번째로 작은 남자가 키가 두 번째로 작은 여자보다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수능 문제야. 옛날 수능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되게 많아. 이 조건이 있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돼. 같은 성별은 키가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배치해라 이거지. 원래 그냥 이거 없이 얘만 나왔다면 그냥 우리는 5명, 4명이니까 같은 것이라 생각해서 5팩 곱하기 4팩 분의 9팩 하면 되는 건데 이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를 표현해 보면 있잖아.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야. 학교에서도 많이 내 이거를. 자, 남자를 A라고 놓으면 A1이 가장 작고 A2 순서가 가장 작은 순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여자는 이제 B라고 생각할게. B는 이제 이런 룰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어떤 조건이 있어? 키가 세 번째로 작은 사람, 가장 작고 두 번째, 세 번째니까 A3죠. 가장 작은 남자가 키가 두 번째로 작은 여자보다 작은 두 번째 작은 여자 얘지. 얘. 여자보다 항상 뒤에 있어. 얘가 뒤에 있어야 된대. 그럼 조건이 뭐냐면 뒤에 있다는 소리는 B2 다음 B2보다는 A3가 뒤쪽에 있어야 된다. 뒤쪽에. 그지? 뒤쪽에 이렇게 배치될 때. 그지? A 이렇게 할게 이렇게 배치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바로 옆에도 아니어도 돼. 뒤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얘보다 뒤쪽에.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 앞쪽에 있는 놈 있잖아. 이 앞쪽에는 누가 있어? B1이 무조건 있지. 앞쪽에는 B1이 있겠지. 이렇게. 앞쪽에. 그지? 왜냐하면 B2 앞에 B2는 그 두 번째 애니까 그럼 이 뒤쪽에 누가 있어? 뒤쪽에는? B3와 B4가 자리 잡고 있는 거지. 뒤쪽에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중요한 걸까? 누가? A3의 앞에 있는 즉 A2가 중요한 거야. A2가 있잖아. A2가 B2보다 앞에 있거나 뒤쪽에 있거나의 문제인 거야. 이해돼? 잠깐 봐봐. 자, 우선은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조건 봐봐. A3 그 다음에 B2야. 그지? 그런데 남자 세 번째로 작은 남자가 두 번째로 작은 여자보다 뒤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B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이 기준으로 A2가
A3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과정 자체에서 B2의 오른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가 누구냐면 B3랑 B4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지? 그 다음에 A3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A3랑 누가 있어요? A3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A4랑 A5도 같이 있어야 돼. 뭔지 알겠지? 왜냐하면 얘네 둘은 이쪽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B2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B2를 기준으로 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A3는 룰에 입각해서 있어야 되고 A4랑 A5가 여기 있으면 지금 이 조건에 위배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B2의 왼쪽은 누구냐? B2의 왼쪽.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 A는 모르지만 B1은 반드시 있어야 돼. B1 이렇게. 이 왼쪽은 얘는 있어야 돼. 선생님 그러면 A1이랑 A2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 분류인 거야. 니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A1, A2 어디 있어야 돼요가 케이스 분류라고. 첫 번째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1, A2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케이스 분류라고. 알았지? 자, 첫 번째 A1, A2가 B2의 왼쪽에 있을 수 있다. 왼쪽에 모두 다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A1, A2가 B2의 오른쪽에 모두 다 있을 수 있다. 이걸 이해해야 돼. 이 케이스 분류 한다는 게 A1은 B2의 왼쪽, A2는 B2의 오른쪽.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다시 문제 조건으로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A1, A2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않냐. B2를 기준으로. 그지?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1, A2가 B2의 왼쪽에 있대. 그지? 그럼 어떤 상황이야? B1, A1, A2, B2가 기준이야. 이렇게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 왼쪽에서는 A1, A2는 순서가 있지만 B1은 그냥 혼자 왕따처럼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은 걸로 봐. 얘를. 뭐 XX로 보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 여기 2팩분의 3팩 하면 돼. 곱하기. 이쪽 하면 돼. 이쪽 따로따로 나열해 주는 거야. B2를 기준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으로 봐야죠. 여기를 Y로 놓고 여기 X, 뭐 X로 놓고 이쪽만 나열해 주면 돼. 그래서 3팩, 3팩분의 6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디가? 300 곱하기 300이요. 2팩이구나. 2팩, 5팩 이렇게.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A1, A2가 B2의 오른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있어? 여기에 A가 몇 개 있어? 5개 있게 되고 B는 2개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어? 여기는 그냥 한 가지가 되고 여기 A 5개니까 5팩 되고 여기 2팩 되고 7팩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B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순서를 배열해 주면 된다고. 얘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니까 여기 하나 있으면 2팩 되겠지? 곱하기 여기는 지금 몇 개 했어? A 3개, B 2개니까 3팩, 2팩분의 5팩 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필기. 자, A, B, C를 포함한 6명을 원탁에 앉힌데 A, B끼리는 이웃하래. 이웃하면 묶잖아. 그지? 묶은 다음에 나열할 건데 조건이 뭐야? 좀 이상한 조건이 있죠. B, C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C가 이제 B 옆에 있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지? 이때는 C를 마지막에 배치하는 거야. C를 마지막에 배치한다. 당연하잖아. A, B가 B가 앉아 있어. 그럼 C는 그 자리만 아닌 곳에다만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원탁은 누군가 한 명 이상 앉으면 직순열인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A, B는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버리고 A, B 묶어버려, 이렇게. 그 외에 몇 명 있어? C를 제외해야지. C를 제외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하나, 둘, 세 명이 있는 거지, 이렇게. 원탁 배열. 그럼 어떻게 돼? 하나짜리로 보니까 4-1 팩토리얼 해주시고 곱하기.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잖아, A, B. 2팩. 이렇게 하면 C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치한 거야, 그지?
그럼 하나 예시를 들어봐. 그냥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A, B 뭐 이렇게 동그라미 세 명 이렇게 배치된 이런 곳이 자리 잡혀 있을 거 아니야. C가 들어왔어. 이제 C가 앉으려고 봤더니 B 옆에 앉지 말래. 그럼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빼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C를 넣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답은 36 이렇게 얘기하시면 36 답은. 자, 2번은 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몇 개야? 지금 10개죠, 10개. 그럼 10팩토리얼하고 A를 돌려보라고 했지? A가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 그죠? 다르죠, 당연히. 그지? 그럼 A가 이쪽에 있는 경우와 다르죠, 얘는? 그지?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경우와 다르지?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경우. 그죠? 다 다르죠, 그죠, 현재?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지금 이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달라요,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내가 식사한다 생각, 식사. 내가 앉아서 식사를 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 왼쪽에 뾰족한 게 있잖아. 그치? 왼쪽에. 근데 얘가 식사를 앞에 보고 하겠죠.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얘 왼쪽에 뾰족한 게 있고 얘도 왼쪽에 뾰족한 게 있죠. 앞 보고 식사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거야. 이거랑. 이렇게. 그럼 다른 케이스는 몇 가지인가 그래서? 5가지. 이렇게. 그치? 자, 이제 3번. 자, 5쌍의 부부가 있대. 부부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부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5쌍의 부부를 얘가 지금 정오각형이니까 그 쌍을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정円각형에서 한 변에 한 명씩, 한 쌍씩 배치하려고 이렇게. 한 쌍. 한 쌍씩 배치하는 게 5-를 팩토리얼로 하고 그 안에서 각각 자리 바꾸는 거죠. 커플끼리 자리 바꾸는 거. 부부끼리.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5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768이 나옵니다. 768. 이렇게. 4번. 4쌍의 부부가 원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3쌍만 이웃하래. 그러면 3쌍을 먼저 앉고 나머지 그 한 쌍의 부부 남녀는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되지 않냐. 그지? 그래서 우선 3쌍을 선택해 줘야 돼. 그 대신에 4C 3으로 3쌍을 선택해 줬어. 원탁 배열 4-를 팩토리얼로 원탁 배열했고 묶음 속에서 2팩, 2팩, 2팩 해서 2의 3승까지 하면 배치가 끝난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러면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2명씩 배치된 거죠. 2명씩 이렇게 2명씩, 2명씩, 2명씩 이렇게 배치된 거야. 그러면 남자, 여자 1명씩 오겠죠? 이 사이사이에 앉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곱하기 3C2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84가 나옵니다. 그지? 참고로 뭐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10C3 곱하기 3팩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10P3야. 그지? 근데 P는 뭐냐면 10부터 3번 내려와서 연속적으로 곱해달라는 게 P거든, 이게. 이렇게. 이 계산할 때 이걸 한 방에 계산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바로. 그지? 근데 내가 C를 선호하는 것은, 확률에서는 P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확률에서는. 이제 뽑기만 하는 거야, 확률은 다. 그래서 P를 애용하라는 거죠, 그죠? 그죠? 요거 고쳐줘, 이거. 3- 팩토리얼. 왜냐면 세 쌍이잖아, 세 쌍. 세 쌍을 원탁에 배치하니까 3- 팩토리얼이지, 그지? 이렇게. 그지? 3- 팩토리얼. 자, 5번 볼게. 자, 여자 3명, 남자 6명이 이제 원탁에 앉는데, 여자 사이에 남자는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각 여자 사이의 남자 수는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지? 이게 이제, 그러면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3명이란 말이야. 그럼 여자 먼저 배치해야 되겠지? 여자 배치하는 게 3- 팩토리얼로 여자가 이렇게 여자 이렇게 배치된 거야. 이 사이에는 남자를 배치시키는데 1명 이상 배치시키는데 숫자가 다르대.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남자가 들어갈 자리 수를 결정해 줄게. 자리 수.
그러면 남자 자리수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 달라야 되니까, 그지? 그럼 자리를 배치해, 자리를. 여자 사이에 자리 배치는 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팩토리얼이지, 그지? 그럼 자리가 배치된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자리 놓고 여기 두 자리 놓고 여기 세 자리 놓고 배치가 된 거야. 근데 여자가 앉음으로써 모든 자리가 구별 가능해졌잖아. 그럼 남자는 그냥 배치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6팩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저 노란색 자리에 남자를 일렬로 배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지? 여기 들어갈 남자 수 6시1. 그지? 이렇게 6, 5, 4, 3, 2, 1 이렇게 된 거잖아. 사실은 6팩토리얼이. 그지? 6, 5, 4, 3, 2, 1 다 곱한 거잖아. 어? 이게 답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금 n 곱하기 6팩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2, 6, 12, 12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서 답은 1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6번은 가운데 색깔은 색칠되어 있는 거야. 이거 뭐 단순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럼 가운데 색깔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나는 여기를 먼저 색칠하고 나머지를 생각하려고, 그지? 이거 원수연이잖아, 잘 따지고 보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당연히 그 색깔을 뽑아야 되겠지.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여기 배치하는 게 E- 팩토리얼 되고 얘 색깔이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는 다 구별 가능한 색이 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가운데를 색칠해줘. 가운데 여기 안쪽에 있는 거, 안쪽을 배치하는 안쪽. 안쪽을 배치하고 이제 바깥쪽 배치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240이 나와. 그치? 똑같아 이것도. 얘는 가운데가 있잖아.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가운데 먼저 가운데를 먼저 하자. 그러면 얘는 지금 총 9개 색이니까 9C1로 가운데 색칠해줬고 그 다음에 안쪽 뽑아야죠. 그럼 8C4로 뽑아서 원탁 배열 4-팩토. 이제 바깥에 4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안 어렵죠?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4분의 9팩. 이 8번이 어려운 거야, 8번. 별표. 이거 3으로 바꿔. 답은 맞아, 답은? 3으로 바꿔요, 3. 자, 우리는 8번 문제 읽어보면 이게 숫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웃한 두 수의 곱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짝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치? 우리가 있잖아. 봐봐. 약수의 개수를 할 때 어떤 n이 있으면은 a의 p승, b의 q승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양의 약수의 개수는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인 거야. 이렇게. 그치?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야. 근데 이제 문제 양의 약수의 개수 항상 짝수가 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짝수개. 양의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 우리는 홀수개를 생각해봐. 홀수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도대체? 홀수개인 경우는. 홀수개면 더하기를 했는데 홀수가 됐다는 소리잖아,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홀수개인 경우 그럼 한 자릿수면 2의 제곱 같은 거 더하기 1이니까 되겠네. 그지? 더하기 1하면 여기 지수에 더하기 1하니까 홀수개가 되네. 그지? 그러면 2의 사성도 그렇겠네. 미시야 뭐 2나 3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러네. 그럼 두 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그럼 2와 3의 조합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홀수개가 되려면 둘 다 홀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홀이 들어가려면 더하기인데 홀이 됐다는 소리니까 너가 제곱이면은 더하기 홀수가 됐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되고 그러면 2의 4승하고 3의 제곱도 되겠네. 왜냐면 5 곱하기 3이니까 홀수 맞잖아. 되네. 근데 이 숫자들 특징이 뭐냐? 얘를
6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를 뭐로 쓸 수 있어? 제곱으로 묶으면 12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그지? 이 홀수계인 경우는 제곱수라는 거야, 제곱수.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외워왔던 거야. 이거. 이 중요해.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짝수계를 물어보면 짝수계는 제곱수가 아닌 경우인 거야. 그래서 이 짝수계 문제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여사건, 여사건. 전체에서 제곱수인 경우를 빼라는 거지. 그지? 전체에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를 빼라. 이렇게. 그래서 양의 약수계에서 짝수계가 나오면 난 전체에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를 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관건인 거지,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 조건 8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웃한 두 수의 곱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항상 짝수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항상 짝수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6건으로 풀어야죠. 제곱수가 되는 경우를. 제곱수는 홀수계가 되는 경우다. 그치? 그러면 어떤 경우야? 전체에서 이웃한 두 수의 곱이 뭐가 돼? 제곱수가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이 소리는 뭐야? 두 수의 곱이 제곱수가 이건 제곱수인데 이거 제곱수가 되는 두 수의 곱 제곱수가 되는 두 수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치? 원래는 전체에서 빼면 되게 좋은데 그러면 어떤 건 이웃하고 어떤 건 이웃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잠깐만 요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자 3명이 있어. 여자 4명, 여자 5명이 있어.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 여자를 먼저 배치하죠. 그 다음에 양끝과 사이사이에 남자를 배치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 양끝과 사이사이니까 몇 개 있어? 5명이 있어. 양끝과 사이사이는 몇 개야? 6개죠, 6개. 그럼 63하고 300 하면 돼. 근데 어떤 애들이 뭘 물어보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에서 남자끼리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어떤 얘가 8팩에서 남자끼리 이웃한 거니까 묶어버리면 6개잖아요. 그러면 6팩 곱하기 3팩 빼면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거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묶어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왜 안 되지? 왜냐하면 남자 둘이 있고 묶어 있고 남자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잖아. 이웃한 경우잖아, 이게. 남자 둘만 붙어 있는 경우는 이웃한 경우잖아. 그걸 다 빼기가 귀찮단 말이야, 더. 그래서 사실 이걸 선호하잖아. 그래서 이 위에도 전체에서 이웃한 두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되는 걸 빼는 것보다는 두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되는 두 수는 이웃하지 않는다로 푸는 것이 좋겠다, 이거야. 그치? 알겠죠? 요거를 생각해봐, 요거를.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1, 2, 3,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3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2의 1승, 5의 1승, 이렇게 된 숫자란 말이야. 제곱수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고, 걔네끼리 이웃하지 않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자, 1하고 누구랑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1하고 제곱수가 되는 경우. 1하고 2의 제곱, 이렇게. 얘는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애야, 그지? 이웃하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1하고 누구야? 1하고 쭉 넘어가면은 3의 제곱 있죠. 3의 제곱. 이렇게. 요 케이스. 그치?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2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 그지?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 있지. 이렇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2랑 누가 있어? 2랑 2의 3승이 있네. 이렇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우선은 네 가지 케이스가 우선 이웃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지.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이제 누구야?
5명, 아니, 여기 자리가 6자리잖아. 6자리에 우선 배치할 건데, 요번에는 이제나 자리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배치하려고. 6개지. 셋, 둘, 이렇게. 숙제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7개네, 7개. 저희 이격하지 않은 거죠. 64만 사이가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런 경우 4가지 케이스는 다 제곱수가 되는 경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걸 임의적으로 배치시켜 주려고. 이웃하지 않게. 알지? 그러면 되게 중요한 숫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많이 언급되는 숫자를 먼저 배치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1을 먼저 아무데나 배치해, 이렇게. 그럼 얘 1이 앉음으로써 나머지 다 구별 가능한 자리가 돼버렸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있잖아.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을 배치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은 이 자리엔 못 와 무조건. 그러면 A, B, C, D 중에 와야 되는데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도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돼. 이 조건 때문에. 그지? 그러면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을 배치하는 경우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배치하고 싶어. 배치.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가지냐? 그럼 몇 가지야? 우선은 색이 편하잖아. 이게 A, B, A, C. A, C에 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A, D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B, D에 위치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A, C나 A, D나 B, D에 넣을 수 있겠지. 그지? 왜냐면 이 자리는 모두 2의 제곱, 3의 제곱은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곱수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배치 2팩토리얼. 그러면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은 배치가 된 거야. 그지? 이거 됐죠? 그죠?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2의 제곱을 배치하고 여기다가 그냥 3의 제곱을 배치했다라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지? 배치된 거야, 이제. 그러면 얘는 지금 배치된 거야, 이거는. 이건 지금 세팅이 끝난 거야. 이 3개는 끝난 거야. 그러면 2하고 3의 세제곱이 2하고 2의 세제곱이 남았잖아. 얘를 이제 배치할 거거든, 이제 요 상황에서. 그죠? 자, 그러면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까, 이제? 근데 이렇게 놨잖아? 니네 잠깐 여기서. 근데 사실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거 특정한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상황이 똑같단 말이야. 왜 똑같냐면, 봐봐. 1이 여기 있어. 요거는 자리가 없었던 거고, 만약에 2의 제곱이 여기 있고, 요게 비어있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비어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똑같냐면 연속된 거 2개, 떨어지는 거 하나야. 하나하나씩 2개. 그죠? 연속된 거 2개, 떨어지는 거 하나하나. 상황은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누군가 앉아있으니까 이제 직수전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2의 제곱하고, 2의 1승하고 2의 세제곱 안 치는 방법이 네 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해 줘. 거기에 배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배치할 때, 배치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 2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이 2자리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해도 상관없는데, 이 2자리 동시에 선택하면 이웃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2C 곱하기 2팩한 거는 한번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다른 자리잖아. 직수전이잖아, 이제. 그러면 네 자리 중에서 2자리 선택해갖고 배치해주는 것까지는 했단 말이야. 근데 이 2자리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동시 선택하면 안 된다면 이 2자리 동시 선택. 그래서 2C 곱하기 2팩은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남은 2개만 배치하면 되는데 얘는 자유로운 아이들이니까 그냥 2팩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우선은 9번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A가 기준이 돼서 나눠 떨어뜨리면 정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A가 기준이 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어차피 0, 1, 2, 3, 4가 다 중복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A는 절대 0이 될 수는 없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A는 1부터 시작합시다. A가 1이면
어차피 BC는 무조건 정수니까 BC가 될 수 있는 것은 4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16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1이면 언제나 되는 거니까 A가 만약에 2야. 그러면 두 수의 곱 B 곱하기 C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돼. 짝수. 0도 짝수입니다. 0도 짝수잖아. 그지? 짝수야. 그래서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 소리는 뭐냐? 우리 곱이 짝수인 경우는 6건이야. 그지? 곱이 짝수면 6건이라고 생각해. 6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에서 홀수인 경우를 뺄 거야. 그럼 전체는 뭐야? 4 곱하기 4가 전체고 곱하기 홀이 되는 경우 홀.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그지? 그럼 1, 3이니까 어떻게? 2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지? 16 곱하기 4. 그래서 16 빼기 4. 그래서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짝수다. 그러면 6건으로 푼다. 알았지? 두 수의 곱이 짝수면 6건으로 풀자. 자, A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B 곱하기 C가 3의 배수여야 돼. 0은 모든 수의 배수야. 그치? 배수의 정의는 만약에 A의 배수다 그럼 A 곱하기 정수야. 배수의 정의가.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전체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적어도 하나 3의 배수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BC 중 적어도 한 개는 3이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지? 물론 선생님 저거 몇 개 안 되는데 노가다로 할게요. 그건 이제 이 문제 그런 거고 숫자가 많아지면 어렵잖아. 그래서 얘는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뜻이니까 전체 개수인 4 곱하기 4에서 빼려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뺄 건데 중요한 거는 0은 사실은 빼면 안 되는 거야. 0이 되는 경우는. 그지? 그래서 0 제외한 상태에서 3을 제외한 상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12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저걸 다 더하면 되겠다. 그지? 뭐 어렵지 않지 이거는. 주문형의 세 자리를 맞는데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3의 3승이야. 빼기. 짝수 연속수는 제외한데 뭐 이 정도는 노가다 할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러면 첫 번째는 2, 2, 2인 경우지. 한 가지겠지. 두 번째는 2가 두 번 나오는 경우니까 2 네모 2일 수도 있고 2 네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모 2일 수도 있고 요 케이스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거 2를 제외해야 되니까 2, 두 가지잖아. 그래서 총 6가지를 빼면 되겠다. 저거는 연속 아닌가요? 미쳤네. 왜 이러니? 에이씨. 그러면 몇 가지야? 두 가지니까 4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자, 11번입니다. 함수 개수니까 이건 쉽죠. 11번은. 그러면 B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C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25가 답이지 그냥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경우에 만약에 FB가 FC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OCE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내가 숫자를 뽑으면 자동으로 배치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만약 이런 대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 OCE로. 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곱이 0이래. 이거 뭐라 얘기할 수 있어? 적어도 한 개는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럼 적어도 한 개는 0이니까 전체에서 빼주면 돼. 그지? 0이 치역에 없는 경우. 그럼 0을 제외하고 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얘는 5개야. 5의 3승 빼기. 0을 제외하고 쏘세요. 그러면 4의 3승 이러면 되는 거지. 그지? 그죠? 61 이렇게 하면 된다.